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너지 전문가 김지민입니다. 겨울마다 반복되는 고민이 있죠. 아니, 생활 패턴은 똑같은데 왜 겨울만 되면 난방비가 훅 올라가 버리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실제로 상담을 조금만 해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난방을 과하게 틀어서 난방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매일 반복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난방 손실이 생기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 난방기가 더 강하게 돌고, 그러다 보니 난방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기할 때 난방을 그대로 켜놓는 행동, 밤에도 낮과 똑같은 온도로 난방을 유지하는 습관, 단열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난방만 세게 트는 방식 등, 이런 행동들은 내가 난방을 세게 틀었다라는 자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그리고 이렇게 난방비가 오르는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절약은 억지로 아끼는 방식이 아니라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봤던 사례와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난방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잘못된 습관 탑 7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중 한두 가지만 기초도 많은 가정에서 난방비가 20%에서 많게는 35%까지 감소하는 사례가 흔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사례로 겨울철 가장 흔하고 동시에 가장 소모적인 습관이 바로 환기할 때 난방을 끄지 않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은 설마 몇 분 정도 켜놔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이 몇 분이 난방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창문을 단 5분만 열어도 실내 온도는 평균 2도에서 4도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난방기가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온도가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고 난방기는 떨어진 온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평소보다 2배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은 온도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난방기 가동량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했던 가정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이들 때문에 환기를 하루에 7번이나 하는 집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항상 난방을 켜둔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기는 계속 온도 하락을 감지하고 강하게 작동했고, 그 결과 같은 구조의 이웃집보다 난방비가 무려 1.7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해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무조건 난방을 오프, 그리고 길게 열어놓는 것보다 3분에서 5분 정도 짧고 강하게 환기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루 2번에서 3번만 이렇게 관리해도 공기질도 좋아지고 난방비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온도만 계속 올리는 습관입니다. 겨울에 추우면 자연스럽게 난방 온도부터 올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설정 온도가 난방비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난방 온도 1도 올릴 때마다 난방비는 약 7% 증가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1도를 올리면 금방 1도가 더 필요해지고 결국 24도에서 26도 사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난방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 상담했던 한 가정은 실내 온도를 25도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체감적으로 따뜻하긴 하지만 이 온도는 사실상 쾌적이 아니라 과도하게 난방을 사용하는 단계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분들은 집이 추운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창문 틈에서 외풍이 새고 있었고, 그래서 온도를 올릴수록 난방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도를 억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체감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단열 커튼만 설치해도 창문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줄여 체감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갑니다. 문풍지를 설치하면 실내 전체의 찬바람 유입이 줄어들어
훨씬 따뜻해지고요. 바닥 러그도 체감 온도를 1.5도 정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체감 온도로 채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습관은 난방을 자주 껐다 켰다 하는 습관입니다.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외출할 때마다 난방을 뜨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오히려 난방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난방은 켜져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데우는 과정에서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21도에서 17도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다시 데우려면 난방기는 매우 강하게 작동해야 하고 이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외출 시간이 짧을수록 난방을 꺼두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은 외출할 때마다 난방을 뜨는 습관이 있었는데 하루에 외출이 4번에서 5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난방기가 하루에도 여러 번 최대 출력으로 가동돼서 오히려 난방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명확합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외출이라면 난방을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3시간 이상 외출할 때만 끄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으면서 난방을 자주 온, 오프하는 행동도 절대 금물입니다. 난방은 일정 온도를 유지할 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창문 문틈 단열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높아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단열 부족입니다. 한국 아파트는 구조상 창문 틈새, 베란다 문, 현관 주변이 가장 열 손실이 큽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유리창 실리콘이 경화되어 바람이 쉽게 들어옵니다. 제가 단열 컨설팅을 했던 한 가정의 사례에서 거실 커튼이 흔들릴 정도로 외풍이 들어오는 집이 있었어요. 난방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아서 한 달 난방비가 2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풍지와 단열 커튼을 설치하자마자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했고 난방비는 다음 달에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풍지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창문 주변, 베란다 문틈, 현관 바람 틈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난방 손실의 상당 부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열 커튼을 사용하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냉기가 크게 줄고 바닥 러그는 가닥으로 빠지는 열을 막아주어 체감 온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라면 창틀 실리콘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열을 보강하는 것은 온도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난방기 앞을 가구로 막아버리는 습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난방기 앞에 소파나 장식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면 난방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가구에 막혀버리고 실내 전체에 고르게 퍼지지 못합니다. 결국 난방기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강하게 돌아가고 난방비는 높아지는데 정작 방은 안 따뜻한 상황이 생기죠. 제가 방문했던 한 집에서는 난방기 앞에 큰 TV 장식장이 있었고 따뜻한 공기가 장식장 뒤쪽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거실 전체 온도는 낮아서 난방기가 계속 강풍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구조는 난방비를 10에서 15%나 올릴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해결 방법은 심플합니다. 난방기 앞 1m에서 1.5m 정도는 반드시 비워두기, 그리고 문을 조금 열어 공기 흐름을 만들어주거나 약하게 순환팬을 돌려 공기를 균등하게 퍼지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로 많은 집에서 욕실 베란다 문을 열어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욕실과 베란다는 집안에서 가장 차갑고 외풍이 많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샤워 후 습기를 빼기 위해 욕실 문을 계속 열어두거나 베란다를 오가다가 문을 덜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실내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리고 난방기를 과하게 가동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욕실은 타일이 많아 금방 식어버리고 베란다는 외부 온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공간의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면 난방 효율은 크게 떨어집니다.
안 상담 사례에서는 욕실 문을 항상 열어두는 습관 하나 때문에 거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난방비가 정상보다 12%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샤워 후 욕실 문은 10분에서 15분만 열어두고 이후에는 꼭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 문틈도 문풍주나 하단 바람막이를 통해 쉽게 외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침 시간에도 낮과 같은 온도로 유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취침 시간에는 활동량이 적고 이불이 체온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낮과 같은 온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밤에도 22도에서 23도로 난방을 유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취침 시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온도를 2도만 낮춰도 전체 난방비의 10%에서 20%가 절감되고 오히려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기요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켜두지 말고 15분에서 30분 예열 후 오프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기할 때 난방은 반드시 오프,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유지, 짧은 외출은 난방 약 유지, 창문 문틈 단열 보강, 난방기 앞 가구 배치 금지, 욕실 베란다 문 닫기, 취침 시 온도 2도 낮추기. 이 7가지를 실천한 가정 대부분에서 난방비가 20%에서 35% 절감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억지로 참는 절약이 아니라 효율을 높여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활에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올해 겨울 여러분도 이 루틴을 실천하셔서 따뜻하면서도 부담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실전 에너지 절약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본 영상에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링크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